자, 상용로그라는 걸 배웠어요. 이 로그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었느냐? 얘는 밑을 무조건 10으로 하겠다라고 조건을 붙여놓고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밑을 10으로 하겠다라고 조건을 붙인 이유를 봤더니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아이를 값을 구해봤더니 반드시 정수와 소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값이든. 그러면 이 정수와 소수의 특징이 뭐냐? 여기 밑이 10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 중에서 1부터 10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이 녀석의 10의 거듭제곱과 곱하기 A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이 n이 이 녀석은 밑이 10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n이 나올 거고 이 아이는 a라는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 10보다는 작은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의 값 자체가 자, 이 아이의 값 자체는 이제 10이었습니다. 1일 때는 0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은 소수의 형태가 나오고 이 아이는 반드시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러면 이 n의 역할이 뭐냐 여기서 튀어나온 녀석이 예를 들어 저기에 이런 숫자가 있다면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야. 얘는 만자리 숫자니까 10의 4제곱 곱하기 2.5360 형태를 강제로 만드는 거야. 그렇죠? 어떤 숫자가 주어지던 간에 무조건 이렇게 자릿수의 역할과 숫자의 배열을 나타내면 여기다가 로그를 씌웠을 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의 4제곱 더하기 로그 2.5360이 뜨면서 얘는 무조건 어떤 숫자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 자체가 반드시 얼마보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왜? 밑이 10이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수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수의 역할을 봤더니 10의 4제곱이다. 10의 4제곱은 결국 이 녀석의 자릿수를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4가 뜨게 되면은 4 더하기 1. 왜? 0의 개수가 4개니까. 그래서 4 더하기 1에서 자릿수의 역할을 해주고 이 소수 자리에 들어온 녀석은 숫자의 수의 배열을 나타내더라.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2점, 그러니까 로그 값을 구했더니 이 녀석의 값을 구했더니 3.3010이고 어떤 숫자 b의 값을 구했더니 5.3010이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오면 이 두 녀석은 어디가 똑같으니까 소수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숫자의 배열은 똑같을 거다. 수의 배열은 똑같을 거다. 단 뭐가 다르다? 자릿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이니까 얘는 4자리 5니까 얘는 6자리 숫자가 될 거다. 왜? 3은 10의 3제곱 5는 10의 5제곱이니까 10의 5제곱은 당연히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6개가 달가 나오겠죠. 얘는 하나, 둘, 셋이니까 당연히 4자리. 이렇게 여기에 이 숫자의 배열이 얹혀서 가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자릿수와 수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거기에 덤으로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배우긴 했거든요. 자, 제가 로그 2의 값을 구해봤더니 0.3010이고 로그
3의 값을 구해봤더니 0.4771이더라. 물론 이런 값들은 이제 상용 로그 표에 의해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i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로그 x라는 녀석을 계산을 해봤더니 3.3992라는 값을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i는 우리가 3 더하기 0.3992로 인식할 수 있고 이 3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10의 세제곱에서 탄생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얘는 그렇다 치고 이걸 보자는 거야. 이 숫자는 3010과 477이라는 숫자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의 배열이 어쨌든 어떤 느낌이냐면 2점 얼마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네 자릿수고 첫 글자가 첫 번째 수가 얼마? 2로 시작을 하겠구나. 만약에 이 값이 3992가 아니고 4992였다면 얘보다 클 테니까 3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개념 톡톡 문제 정도로만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들어갈게요. 원래 이제 책 순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제 4가 먼저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예제 4는 뒤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게요. 순서만 좀 바꿀게요. 그래서 그나마 좀 할만한 것부터 먼저 갈 거예요. 자, 요거부터 갑니다. 예제 5번입니다. 예제 4번이 아이들 체감으로는 가장 어려울 거거든요. 순서가 매일 좀 뒤바뀌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양수 x가 있어요.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자, 강혜야 돌려요. 자, 피곤해, 그치. 자, 이 녀석은 그러면 이런 거야. 로그 20. 얘는 로그 300. 얘는 로그 5000.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로그 10 곱하기 2. 따라서 얘는 로그 10 플러스 로그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고 1이 돼요. 그쵸? 물론 우리는 이 i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0.3010이라는 거.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어. 그쵸? 여기에 로그 2는 0.3010이다 이런 표시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자, 모든 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이 정수가 얼마라는 걸 알았다면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주어진 숫자에서 뭘 빼서 1을 빼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소수 부분은 주어진 수에서 정수를 빼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미나야 정수 부분이 1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의 소수 부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로그 20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되기는 해요. 그쵸?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쵸? 자, 이 녀석은 로그 2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이 아이도 얘는 로그 100 플러스 100 곱하기 3이니까 로그 3으로 표현이 돼요. 얘는 정수 부분이죠. 얘가 소수 부분이죠. 물론 여기서 2를 빼서 표현해도 상관없겠고요. 자, 이 아이 갈까요? 얘는 로그 1000 곱하기 로그 5예요. 5 곱하기 1000이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소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맥락입니다. 자, 이때 이들의 뭘 구하래요? 합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5예요. 얘는
2하고 3하고 5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죠? 그렇지, 30이죠. 자, 이 30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마 책의 답은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연산에서 숫자를 끝까지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제 기억에 이게 책의 답이 저걸 그냥 끝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객관식이었다면 뭐 보기 중에 이게 있으면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술형이면 아마 이렇게 원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단, 로그, 3은 0.4771 이렇게 써놨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답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얘를 로그 10 플러스 로그 3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0.4771 이렇게 구해서 1.4771이라고 쓰셔야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어떤 걸 원하느냐, 뭐 어차피 객관식이면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풍무 2학기 때는 서술형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냐면 자 5-2번 있죠. 5-2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5-2번입니다. 표현 바꾸기 5-2번입니다. 느꼈어?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우스는 뭐라고 배웠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정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가우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2.7의 가우스. 당연히 2죠. 그렇죠? 3.14 당연히 3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75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2예요. 왜냐?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수 부분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얘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0.75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0.25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정수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가우스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이거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앞에 거랑 똑같은 거야. 이 표현은 뭐냐면 x, 그렇죠? 이 x의 소수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뭐에? 정확하게 로그 x. 그렇죠? 그럼 소수 부분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수의 배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의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야? 첫 번째 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숫자의 배열이니까. 왜냐면 여기에서는 숫자의 배열이 6.23이에요. 얘는 4.76이고요. 얘는 7.1이고요. 얘는 8.2예요. 얘는 2.4예요. 수의 배열이니까. 자릿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왜? 정수가 자릿수를 알아서 해결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녀석의 자릿수, 정수를 빼버렸어. 한마디로 우리가 자릿수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자릿수는 다 버리는 거지.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수의 배열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세연아, 이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은 뭐야?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상용 로그는 자릿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때 가우스가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근데 가우스 딱 나오면 정수 부분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릿수를 의미한다. 자, 이런 맥락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의 30제곱은 n자리인 자연수이고 라고 써놨네요.
그러면 이제 자릿수를 구하러 가봅시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3의 30쪽 못 구해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사람 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긴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여기서 자리 숫자 뭐 이런 거, 몇 자리 숫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상용로그 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상용로그 3의 30. 얘는 30 로그 3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친절하게 이 녀석이 얼마예요? 0.477이래요. 그럼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곱하기 0.4771. 뭐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이 두 아이를 곱하면 14점 얼마요? 얼마냐? 42, 37, 21, 37, 21, 3, 1, 3,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예은아,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그렇지. 정수는 14, 소수는 0.313. 그러면 미나야, 정수 부분이 14니까 몇 자리 숫자예요? 그렇지. 0이 14개입니다. 그래서 n의 값은 15가 돼요. 괜찮아. 소수 부분이 0.313이야. 여기 보시면 얘보다 얘가 숫자가 더 어때요? 크지? 얘가 로그 2일 때가 이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로그 2보다는 더 큰 값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뭘로 시작해? 2로 시작해야 되겠지. 왜? 아직 3은 안 됐으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얘는 로그 그러니까 2. 얼마 곱하기 10의 14제곱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자리 숫자는 2, 자리 숫자는 15자리 이렇게 해결하셔서 이 아이가 A가 되면서 답은 17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니까 표현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자, 지금 6-1번 지금 먼저 빨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표현 바꾸기 합시다. 6-1번부터 먼저 차근차근 합시다. 이런 거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6-1번부터 먼저 하시고
됐어요. 그쵸? 앞에 뭐 숫자만 바꿨다더니 갑자기 이상한 짓을 시켰습니다. 우리한테.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는 했죠. 보통. 그쵸? 이거니까 저기 로그 7이 845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40은 지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와서 곱해서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릿수는 정수 자리가 33이니까 34 이렇게 나왔을 거고 하나.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문제가 있어요. 0.804가 도대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을까? 저게 7이 8451이니까 얘가 이제 7이잖아요, 7. 그러면 이쪽에 기준이 필요했던 거야. 뭐가? 6이라는 기준이 필요했는데 저게 6이 없어. 그렇죠? 2하고 3하고 7은 있지만 6은 없어. 그래서 6을 내가 만들어야 돼. 어떻게? 6은 어떻게 곱하면 나오죠? 동진아? 그렇지. 2 곱하기 3을 하시면 6이 나오죠. 그래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두 값을 더해서 0.7781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럼 보시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으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6점 얼마 이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는 6이다.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걸 추가시켰어. 그쵸? 갑자기 이상한 게 띡 튀어나왔어. 언제 나오는 녀석이냐?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우리가 거듭 제곱을 배울 때 등장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하냐? 한 번 곱하면 7, 두 번 곱하면 7, 7에 49니까 9, 세 번 곱하면 9, 7에 63이니까 3, 네 번 곱하면 3, 7에 21이니까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7, 9, 3, 1, 7, 9, 3, 1 무한반복. 몇 개씩? 4개씩. 그런데 숫자가 몇 개더라? 40이더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무한반복하게 있죠? 그래서 마지막 녀석 이 아니면 이런 구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느냐, 자릿수와 최고 자리 숫자 뭐 덤으로 하자면 한 자리 숫자까지 해서 대충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를 구하는 그런 맥락의 문제였고요. 표현 바꾸기 있죠? 표현 바꾸기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6-2번 표현 바꾸기 한번 풀어볼게요. 6-2번입니다. 이거 좀 어렵지? 그치, 저번 곡에 안 본 상태여서. 자, 이 아이 봅시다. 3의 n제곱이 10자리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마찬가지로 로그를 쓰자는 거지. 로그 3의 n제곱. 이 아이가 10자리의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얘는 n 곱하기 로그 3이 477이니까 0.477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몇 자리라고 그랬어요? 10자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 자리가, 그렇죠? 정수 자리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9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얼마보다 작아야 돼? 얼마보다? 그렇지,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렇죠? 자릿수가 10자리가 되려면 n이 9가 나와야 돼. 한마디로 이걸 계산한 값이 9점 얼마 이렇게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소수 부분이 0일 수도 있으니까 9부터 등호 들어가죠. 하지만 얘가 1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어요. 이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안타깝지만 이런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걸 해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 얼마 나왔어? 이거 안 했어? 안 했어? 이거 하신 분 혹시? 태연아 이거 했어? 어떻게 나왔어? 대충? 대략?
혹시 강연 이거 했어? 계산? 뭐 어떻게 했어? 20을 하고 근처 숫자 아 그냥 근처 숫자를 해버렸어. 얘를 20이라고 하고 그래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9 나누기 0.4771 그러면 4칸 이동하고 하나 둘 셋 4개 붙인 다음에 여기 한 개 들어가고요. 4771 그러면은 42290 그러면 몇 개 들어가나요? 4771 8 괜찮은데? 자 어쨌든 간에 8, 4, 32 8, 7에 56 8, 7에 56 그러면은 8에 8 그러면은 4, 1, 2, 2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또 얼마 나오겠지? 어쨌든 얘는 18점 얼마 정도 나오고요. 자, 얘는 20 20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도 근데 그러니까 잠깐만 뭐지? 그쵸?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19하고 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둘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계산기 서두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시험에서도 이렇게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게 풍무에 옛날 서술형 있을 때 이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소수점 단위까지 여러분 나눗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이거 나눗셈 하셔야 돼요. 이거 머리 아프다. 어쨌든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7번입니다. 자,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양수를 했다면 그러니까 1보다 큰 숫자를 했다면 이 아이는 이제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소수점 아래로. 방식은 동일합니다. 얘는 이번에는 몇째 자리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점 아래 n째 자리에서라는 건 이 녀석의 정수가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0분의 1 같은 경우, 0.1 같은 경우는 로그로 표현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마이너스 1더.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0.01 같은 경우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첫째 자리에서, 마이너스 2면 둘째 자리에서, 혹시 마이너스 3이면 당연히 0.001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이제 문제를 풀겠죠. 로그 3분의 1에 30제곱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럼 이 3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0 로그 3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자, 로그 3은 또 4771 0.4771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을 곱해야 되겠죠? 둘을 곱해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4.3 1, 3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서 아까 보던 숫자긴 하죠. 자,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중요해요. 경찬아,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40. 그렇지. 왜냐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0.687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시 음수는 우리가 소수 부분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같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얘는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돼. 하지만 이 녀석의 의미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마이너스 14 더하기 0.313이 아니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0.313이에요. 그럼 이거 음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음수를 바꾸기 위해서 덧셈 1 마이너스 1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나서 양수로 바뀌는 거고
얘는 얘랑 만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에서 n 자체가 몇 째짜리에서 15번째에서 n은 15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그게 a 한마디로 최고 자리수 0.687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거 또 합니다. 로그 2하고 로그 3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로그 4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진아, 로그 4는 로그 2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번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이걸 2번 0.6020 그러면 문제는 이제 로그입니다. 강희야, 로그 5는 어떻게 구할까? 1에서 로그 그렇지. 얘는 우리가 로그 2분의 10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1에서 로그 2. 로그 2 얼마? 0.3010 빼주면 돼요. 0.6995. 끝났다. 그쵸? 687이니까 얘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 그러면 얘는 처음으로 어떤 숫자가 4가 등장하겠죠. 이런 맥락입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몇째 자리냐 혹은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오느냐 방식은 동일해요. 하지만 음수에서는 뭘 주의해라? 요거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소수 자리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7-1번은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7-2번 한번 풀어볼게요. 7-2번입니다. 7-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스트레스는 그만 받으시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가 어쨌든 우리가 로그를 써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없고 이렇게 따로따로 놓지 말고 한번 결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결합을 시키죠? 이 아이는 3분의 3의 몇 제곱? 30제곱 분의 2의 몇 제곱? 이걸 의미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얘는 10제곱, 여기 20제곱이니까 둘이 곱했으니까 이렇게 얘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자, 그러면 분리를 시키겠죠? 2의 20 플러스 로그 3의 30 마이너스 계산할게요. 20에다가 0.3010 곱할 거고요. 자, 30에다가 0.4772를 곱할게요. 자, 이 아이는 6.020 뭐 이렇게 나오나요? 6.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아이는 3, 4, 12 아까도 나왔던 숫자 같은데? 자, 14점 3이었나? 뭐였지? 아까 나왔었는데 313? 313 맨날 내용 이거 외워있어. 자, 외우면 좋겠다. 자,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 요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했죠? 얼마? 해야 되는구나. 자, 이런 문제예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났는데요? 자기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따로따로 해도 나왔을 텐데. 틀렸어. 자, 아니 뭐 따로따로 해도 돼요. 뭐 안 될 이유는 절대 없거든요.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한꺼번에 한번 계산을 조금이라도 쉽게 조금 짧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n째짜리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바로 만든다 그랬죠. 마이너스 9 플러스 0.707 그러면 되겠죠. n은 9개 9가 되겠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 a가 나타난다. a를 알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걸 외워버립니다. 숫자들 외워버리기도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로그 5가 1-0.3010이었어요 아까. 그럼 얘는 0.6990이거든요. 그쵸? 굳이 6까지 가지 않더라도 로그 6, 0.3010, 0.4772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숫자하고 얘는 굉장히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저 아이는 5. 얼마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숫자는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합은 14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연산만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연산이 다 틀리셨나봐요. 그쵸? 아니면 저걸 따로따로 하면 안 될 건 없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저걸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 3분의 1에 10,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분의 2에 20. 그러면 안타깝지만 연산이 얘는 이거 자체가 0.4771이죠? 마이너스 4.771 이렇게 떠요. 그렇죠? 뭐 계산해 보시면 자, 이 아이는 20을 기준으로 얘를 빼겠죠. 20에다가 6을 곱했으니까 6.995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아까 20에다가 2에다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9점 또 그러면 4, 7, 4, 28 그러면 4, 6, 8 무리 없다. 잠깐만요. 20에다가 이거 곱했으니까 4, 8, 7, 14 너무 무리 없다. 4, 8, 9, 4, 9, 5, 9, 5, 4, 2,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더해 주셔야 되겠죠. 6.990 6.990이 아닐까요? 아니야? 0.3010. 6.6020 이렇게. 6020. 자, 이 다음에 이것도 계산해야 돼. 그럼 저거 나오겠지. 그렇죠? 근데 더 복잡하죠.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소수자예요. 소수 넷째짜리 숫자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귀찮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예제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대는 익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제 8번 봅시다. x의 값은 10하고 100 사이에 있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 같도록 하는. 자, 이제 3번 생각해 볼게요.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가 뭐 7.3010이고 얘는 5.3010 이런 느낌이에요. 소수 부분이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 풀어야 되는데 방법은 덧셈 아니면 뺄셈입니다. 다시 이 두 녀석을 우리는 덧셈 아니면 뺄셈을 할 거야. 예진아, 덧셈이 좋을까 뺄셈이 좋을까? 얘네들은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요 소수점 아래 부분이 서로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 어쨌든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 두 수를 더해서 푸는 게 편할까 아니면 서로 빼주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하죠. 왜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는 이 표현은 두 수의 차가 반드시 정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왜냐면 소수 부분은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는 표현에서는 두 수의 차를 이용해보자. 네, 정수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여기서 여기를 한번 빼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 자, 로그의 성질을 씁니다. 그러면 로그 x의 이렇게 되겠죠? 그쵸? 왜냐면 x의 제곱을 x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x의 제곱 곱하기 x니까 x 세제곱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이 뭐가 나와야 돼요? 정수. 그렇죠? 로그 x의 세제곱이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x는 10에서부터 100이라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래요. 그러면 x가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세제곱은 경찬아 범위가 어떻게 될까? 1000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그렇잖아? 자, 요거예요. 이제 로그를 씌웁니다. 얘는 로그를 똑같이 로그를 다 씌우면 자, 미나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그렇죠? 그러면 동진아 들어갈 값은 이 값은 정수 뭐뭐뭐 이런 맥락이 되겠죠. 자, 요런 게 이제 요 문제의 풀이 방법입니다. 잠깐만요. 모든 실수 x값을 고르고 하러 다시 아직 안 끝났구나. 참.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예요. 와, 실수를 구하려고. 너무했다. 문제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은 이제 문제가 이제 무난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끝내버렸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소수 부분이 같다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이들의 차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같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같으면 정수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정수가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x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x 세제곱은 이렇게 거기다 각각 로그 취했으니까 3과 6이라는 범위 안에 얘가 있을 거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3, 4, 5.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 하나 더 나왔어요. x의 세제곱이 3일 때 x의 세제곱이 4일 때 x의 세제곱이 5일 때 이때 뭐의 값을 구하래요? x의 값을. 자, 하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자, 10 3일 슉 나갔어? x에 얘는 뭐 들어가면 될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x에 뭐 들어가야 돼? 얼마? 밑이 10이니까 x에 뭐 들어가면 딱 1이 나와. 10, 그렇죠? x는 10. 자, 그 다음에 예진아?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3. 그러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아닌가요? 맞아요? 자, 다시. 왜 어려운 걸 주냐 이거지 지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는 x의 세제곱은 10의 4제곱이에요. 그쵸? 위치를 옮겼어요. 그러면 x에 들어갈 값은 10의 3분의 4가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여기다가 세제곱을 했을 때 3을 곱했을 때 요거 사라지면 4가 될 테니까 요거 자, 강혜야 그러면 x 이 녀석은 10의 몇 제곱이 될까요? 그렇지, 3분의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0의 3분의 4제곱 10의 3분의 5제곱 물론 이것도 10의 3분의 3제곱이었겠지. 자, 이들의 뭘 또 하래요? 곱을 하래요. 자, 10 곱하기 10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5제곱이랍니다. 자, 미나야 얼마예요? 그래서 10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복잡하죠? 다시 한번 승희야 쭉 한번 살펴보세요.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차를 이용하라. 차를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정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차를 구해봤고요. 그 녀석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요거 티도도도도 해서
값을 구하고 보통은 끝나는데 얘는 x까지 또 굳이 구하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또 거쳤죠. 자, 뭐 좀 이게 익숙해진다면 로그가 더 친숙했다면 바로바로 나올 수는 있어요. 3이네? 그러면 너는 10. 여기 3인데 이게 4가 나왔네? 그럼 얘가 3분의 4 해야 되겠구나. 10의 3분의 4 제곱. 여기인데 5가 나왔네? 그럼 너는 10의 3분의 5 제곱해서 3이랑 곱해서 5 나오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됐던 거고요. 같은 문제긴 한데, 자, 표현 바꾸기 있죠? 표현 바꾸기에서 2번 있죠? 표현 바꾸기 2번. 2번만 지금 풀어보세요. 표현 바꾸기 2번만. 표현 바꾸기 1번 말고 2번만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제가 좀 써놨어요. 정수 부분이 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x의 네.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둘을 빼봤습니다. 빼봤을 때 요거는 이제 x의 2분의 1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눗셈이니까 3에서 2분의 1 빼서 2분의 5가 나왔어요. 그래서 로그 2분의 5는 결국은 여기에다가 이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2분의 5를 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1은 2분의 5로 2는 5로 바뀌었어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3과 4 이게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 x 뭐가 2분의 5가 3이 되는 경우랑 로그 x의 2분의 5가 4가 되는 경우 두 녀석을 다 한번 찾아보시면 얘는 x는 10의 5분의 6제곱, 얘는 x는 10의 5분의 8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뭐 얘랑 얘랑 곱하면 3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4가 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지수끼리 합이니까 5분의 더해서 14. 이게 이제 이 녀석이 답이 되겠죠. 자, 푸신 분들은 잘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근차근 해보다 보면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익숙해지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소수 부분이 같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합이 1이래요. 대놓고 뭘 하래요? 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차를 했으니까 이제 합을 해봅시다. 자, 볼게요. 10에서부터 100까지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라고 했으니까 둘을 한번 더 해볼게요. 로그 x에다가 로그 x의 세제곱을 더했습니다. 당연히 더했으니까 로그 x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가 필요해. x의 값이 이만큼이니까 우리는 x의 4제곱은 자, 얘는 10, 얘는 10의 제곱이었으니까 4제곱을 하게 되면 10의 4제곱, 요거는 2, 4, 8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로그를 씌웠어요. 로그 x의 4제곱은 로그 씌웠으니까 4, 로그 씌웠으니까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 5, 6, 7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도 무슨 짓을 합니까?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수합을 구해요. 갑자기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수합. 이게 뭐죠? 이거 어떻게 보여? 자, 로그 x의 4제곱이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되거나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x의 값은 어쨌든 간에 이게 넘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1이에요. 뭐지? 그쵸, 1이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x는 4분의 5고요. 로그 x는
얼마? 2분의 3. 로그 x는 4분의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 녀석의 요 x의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수의 합을 구하래요. 자 미나야 여기서 소수 부분 얼마예요? 0. 여기서 소수 부분은? 여기서 소수 부분은? 여기서 소수 부분은? 구하면 얼마죠? 2분의 3. 이런 맥락입니다. 이건 좀 더 어렵죠. 그쵸? 자,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등장했어요. 앞에 거는 그냥 정수 부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수가 되는 값을 구한 다음에 그냥 x값 구하면 끝났는데 이제 머리를 한 번 더 굴리게 시킨 거죠. 물론 여기까지가 원래 기본 틀이에요. 여기까지가 딱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어서 딱 여기까지 구하는 게 원래 기본 문제예요. 이제 거기서 더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문제가 섞여 있다라고 보면 돼요. 로그 x의 값이 4, 5, 6, 7이 나왔는데 이 녀석의 어쨌든 간에 로그 x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때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거 그럼 얘는 1이니까 소수 부분이 0이고 얘는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소수 부분이 4분의 1이고 얘는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소수 부분이 2분의 1 얘는 1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소수 부분이 4분의 3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개의 문제가 이제 섞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여기까지는 풀 수 있으셔야 되겠네요. 얘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세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또 동민이도 가능하겠죠? 동민이도 괜찮아? 이나야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앞에서도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뭐 비슷한 문제인데 밑에 건 좀 더 어려우니까 숫자 바꾸기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숫자 바꾸기. 자, 9-1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9-1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볼게요. 일단은 뭐 소수 부분이 합이라 그랬으니까 둘을 더했어요. 더해서 로그 x의 세제곱 만들었고요. x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먼저 x의 세제곱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세제곱을 해줬어요. 10의 세제곱, 100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거기다 이제 로그를 붙여줬습니다. 똑같이 로그를 붙여줬더니 얘는 3, 얘는 6,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이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종호가 없어요. 그래서 4, 5만 정수가 됐고요. 로그 x의 세제곱이 4가 되는 경우 얘가 5가 되는 경우 x에 들어갈 값은 10의 3분의 4제곱 얘는 10의 3분의 5제곱 그게 들어갔고요. 이 두 개의 곱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10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뭐 되는 문제였고요. 밑에 거 중에서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9-2번의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로그 x가 3과 4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이 녀석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하시면 되겠을까요? 이 둘을 당연히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x하고 요거 x의 3분의 2제곱을 지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x의 3분의 4. 자, 그 말은 이 3분의 4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겠죠? 그러면 3분의 4 로그 x라는 녀석은 3분의 4를 곱했으니까 4가 될 거고 3분의 4를 곱했으니까 16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4하고 5가 되겠죠. 자, 거기서 다시 누구의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하네요. 저 녀석의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하죠? 방법이 뭘까? 정찬아 이거 뭐 어떻게 구할까?
로그 x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4가 되려면 얘는 3이 돼야 되고 이게 5가 되려면 로그 x는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3분의 16? 16? 3분의 16? 얼마가 돼야 되죠? 4분의 15. 4분의 15? 네, 4분의 15. 자, 뭐 이런 맥락이 되겠네요. 맞죠? 맞겠죠? 네, 뭐 4분의 15.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누가 보더라도 소수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아직 안 끝났어. 뭘 구하래? 요게 필요하네. 요거.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 로그 x는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1 로그 얘는 x는 4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없고 소수 부분이 없죠. 1이니까. 이 녀석은 소수 부분이 있죠.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좀 까다롭네요. 자, 일단 다시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한 문제였고요. 밑에 이제 저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여기까지는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둘의 합을 이용을 해서 x의 범위는 주어질 테니까 로그 x의 범위는 그러면 거기다가 적당히 3분의 4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의 범위 안에서 정수가 되는 값들을 먼저 구하시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추가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힘의 응용력이 필요해지겠죠. 자, 요렇게까지 하면 일단은 끝나는데 아직 우리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가장 어렵다고 해서 일단 빼놨었던 4번으로 돌아갈게요. 쉬는 시간 드리고는 싶은데 이게 흐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뭔가 어차피 들어갈 때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습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x인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fx래요. 다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x인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fx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f9는 이 아이를 상용 로그로 표현을 해봤을 때 정수 부분이 9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얘는 상용 로그로 표현을 해봤어.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해봤더니 뭐가 나왔대요? 정수 부분이 9가 나왔대. 이 녀석은. 그럼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x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9인 자연수 전체 개수를 fx라고 하자. 정수 부분이 9가 되려면 이 아이는 어쨌든 간에 뭐보다 9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10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이 얘기죠. 다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x인 자연수 전체, 정수 부분이 9인 자연수 전체. 그러면 이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fx라고 할까요? 자, 어쨌든 간 여기는 어떤 값이 있다고 칩시다. 자, 전체. 그러면 개수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려면 결국 이 i는 10의 9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10제곱보다는 작은 숫자예요. 다시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정수 부분 나왔었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
정수 부분이 1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이게 좀 문제를 잘 읽어야 돼서 정수 부분이 x,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9라는 거야. 정수 부분이 9인 아이가 있대. 그러니까 그 녀석은 이 녀석의 상용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9니까 9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데 그렇다면 이 숫자는 결국 10의 9제곱과 10의 10제곱보다는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의 뭐가 개수 이거의 개수 요 사이에 들어가는 뭐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강해요. 좋았으니까 10의 9제곱부터 10의 10제곱까지 요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죠? 큰 수의 자연수 빼면 돼요. 괜찮아요. 얼마예요? 요거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요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숫자 단위가 커. 물론 동그라미 열심히 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빼면 여기 10 내려와서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10의 몇 제곱? 9제곱. 요거. 이게 이거예요. 자, 그 상태. 그 다음에 로그네요. 로그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게 지금 요 녀석의 값이고요. 자, 두 번째. 요거 가볼게요. 역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인 자연수 전체 개수를 GY라고 하는데요. 다시 역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쨌든 역수래요. 역수. 그 아이는 역수니까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 자, 이 녀석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다 뭐 들어갈까? 나. 그렇지. 왜냐면 얘는 이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이걸 이제 또 풀어야 돼.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이걸 풀어보시면 똑같이 로그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제곱 얘를 하기 위해서 역수를 만들겠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역수를 만들면 바뀌어요. 100분의 1이죠. 100이 되고요. 1000분의 1이죠. 1000이 돼요. 그렇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이 녀석의 개수는 몇 개죠? G 마이너스 3이라는 이 녀석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1000에서 100 뺐으니까 90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할게요. 로그 G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은 로그 900. 이걸로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저기에서 이 아이를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 로그 뭐 굳이 하자면 9 곱하기 10의 9제곱에서 나누기 9 곱하기 10의 제곱. 그래서 로그 10의 7제곱은 7. 이런 거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했으면 지금도 어려운데 처음에 했으면 살벌하죠. 자, 지금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음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쭉 훑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비염 때문에 고생이다. 여름에도 비염이 붙죠. 겨울에는 그러려니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륙 로그가 있는데 그 녀석의 정수 부분이 9라는 거예요. 그쵸? 이 설명이 그거예요. 정수 부분이 9라고 했으니까 정수 부분이 9니까 당연히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을 거예요. 정수 부분이 9니까. 그런데 이 로그, 그러니까 저 녀석의 상용 로그 값이 상용 로그의 값이 이렇다는 거니까 이 진수 자리에 들어오는 숫자는 결국은 이 10을 털어버리는 거죠. 로그를. 그러니까 10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이 숫자의 개수는 우리가 한쪽은 등호가 있고 한쪽은 등호가 없으면 빼주면 되거든요. 10의 10제곱에서 10의 9제곱을 빼줬어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제곱 이게 일단 나왔고 그 녀석의 뭐가 앞에 로그가 붙었으니까 로그를 붙여줬어요. 자, 이쪽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녀석이 역수의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자, 그 아이의 로그를 치우는 대가로 10이 달라붙겠죠? 역수를 만들게 되면 대소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역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위치가 바뀝니다. 100분의 1이 100으로 1000분의 1이 1000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등호도 위치가 바뀌겠죠. 그리고 얘는 역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에서 100을 뺐으니까 900이 등장을 하겠고 그 900을 기준으로 로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진수끼리의 나눗셈 그래서 9구 날아가고 제곱 날아가서 10의 7제곱 7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 녀석도 시험에 빈번히 출제가 되는 녀석이에요. 상용 로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을 딱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수.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릿수. 최고 자리수.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리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딱 요만큼이에요. 상용 로그 그리고 활용. 그러니까 한글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에서 어차피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만 딱 여기 있거든요. 개수 구하는 거 꽤 까다롭습니다. 자릿수 구하는 거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최고 자리 숫자도 이제 조금은 적응이 되시죠. 소수 부분과 이게 아직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뭐를 이용한다? 차를 이용한다. 합은 당연히 합을 이용하시겠죠? 뭐 범위는 당연히 정수 부분에 범위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정수를 구할 수도 있고 x의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활용은 이제 별개 이제 연산 영역이니까 좀 별개로 치고요. 결국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보통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여기에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 마음이니까 이거는 이걸 내볼까, 이거는 이걸 내볼까. 근데 보통은 얘는 패키지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혼자서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 둘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요거는 보통 패키지,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제가 나머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특히 이제 김포고는 이쪽 비중이 좀 높아요. 이쪽 비중. 거의 무조건 내더라고요, 이거를. 이쪽 태를. 왜냐면 이게 어렵게 가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풍무고는 이쪽에서 좀 많이 거의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다르죠. 그쵸? 이쪽은 김포의 사랑을 받고 이쪽은 풍무의 사랑을 받는 뭐 이런 유형이고 김포는 요거에다가 가끔 진짜 재수없으면 이걸 안 내기도 해요. 가끔. 왜? 너무 쉽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김포에서 그나마 많이 나오는 건 이 녀석. 풍무에서는 요거 자릿수 관련된 거 요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빈도수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활용. 김포는 활용을 무조건 한 문제 됩니다. 무조건. 풍무는 여기 아니면 지수 로그 활용해서 하나가 나오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녀석은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표현 바꾸기. 같이 풀어볼게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2인수 중에서 자, 또 얘기를 하는 거. 자, 로그 x가 2예요. 그러면 이제 2하고 이거 이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정수 부분이 딱 나오면 이렇게 범위 세팅하는 거.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A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2인 수, 그 수는 x의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x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 a.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그거 얼마야? 얼마? 아무나 불러줘. 100, 그렇죠?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예진아 얼마예요? 그렇죠. 999.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2 녀석을 찾는데요. 마이너스 2. 그러면 로그 x 세연아 여기다 뭐 써야 될까? 그렇지. 잘하네. 자, 그러면 x의 값의 범위는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 얘는 10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 중에서 그나마 다행이죠?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한대요. b는 당연히 얼마?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둘의 곱을 구하랍니다. 동진아 얼마예요? 답은? 9.99. 그렇죠. 어때요? 이게 훨씬 할만하죠? 그쵸? 대표 유형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만약에 바로 봤을 때 이게 또 할만한 건 아니야. 대표 유형을 거쳤으니까 또 할만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맥락이었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로그 파트가 끝난 거예요. 로그 파트와 상형 로그 파트까지가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거고, 자, 일단 숙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숙제는 예제 4에서부터 예제 9죠? 여기서 숫자 바꾸기 있죠? 요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 다지기. 실다 말고요. 기다만 하는 겁니다. 실다까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기본 다지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프린트물 보시면 뭐가 안 남았네? 그치. 여기서는 뭐가 안 남았네? 여기서는 뭐가 안 남았다. 얘는 별로 없겠다. 센 펴보세요, 센. 센에서 이탈 4까지 있었으니까 185부터 센 별로 안 되네요. 216까지밖에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118에서 216까지. 상형하고 문제가 별로 없어요. 좀 아쉽긴 하네요. 평가로 대체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일단 숙제는 이겁니다. 숙제는 이거고요. 자, 평가 드릴게요.